역화가 알고 보니까 그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식물이더라고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태동에 대한 이야기도 책에는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1370년경이라고 보는데 문익점 선생이 이제 중국에서 갖고 오잖아요. 씨를 갖고 와서 네네. 붓뚜껑 안에 숨겨왔다는데 그걸 갖고 와서 장인 정천익에게 그걸 맡기더라고요. 잘 좀 이거를 피워 보시라. 내가 중국에서 보니까 이거로 옷을 해서 실을 짜서 옷을 만들더라. 그때는 귀양살이 할 때였습니다. 사신으로 갔다가 졸지에 그 중국에서 귀양 신세가 돼갖고 시골에 어디 따뜻한 데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데 가서 보니까 그걸 해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씨앗을 갖고 들어오시죠. 그걸 씨앗을 이제 번지게 돼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퍼지게 됐는데 그 가족이 대단하신 가족들이에요. 그 아들이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문래 수확을 해서 씨를 뽑는 것을 물레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따서 문래가 만든 기계다 해갖고 물레로 이제 그러니까 음변화를 일으켜서 네. 기구 이름이 그렇게 아주 물레로 바뀐 거죠. 그다음에 이제 문영이라는 아들이 그걸 이 실을 가지고 천을 짰어요. 네네. 배틀을 해서 천을 짰겠죠. 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영이 만든 배다. 문영배. 문영배 이러다가 네. 무명배로 바뀌었죠. 이름이. 그래서 네. 무명이라고도 하고 무명배라고도 하지요. 원천적인 저작권이 오래돼서 저작권이라 할 수는 없어. 저작권이라 줄 수 없어도 이제 이 표현상 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한 역할이 굉장히 크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당시 서민들이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다니까.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이 된 것이 우연히 아니에요. 거기는 짜면 그 흰 옷이 된 거니까 그렇죠. 그 옷을 너나 나나 다 입고 다녔으니까 백의 민족이 된 거예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그렇냐 그러면 제가 이제 책에서는 300년 이상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400년이 넘더라고요. 다시 한번 따져봤더니 1784년인가에 이제 이 제임스 와트가 이제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그 동력을 이용한 물레 방적기를 발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량 생산이 되잖아요. 그 전에 손으로 할 때보다 얼마나 많이 생산되겠어요. 훨씬 빨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 하나 두 개 늘어다 보니까 공장이 생기게 됐죠. 영국은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세계에 다 이걸 파는 거예요. 얼마나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끌었는지 이해가 가죠. 그러면서 공장은 자꾸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노동력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자들은 농사 져야 되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좀 약하거나 노는 사람들 여성이나 아동들을 공장으로 들여온 거예요. 네. 근데 공장의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하루 14시간 이상씩 일을 해요. 그리고 버는 만큼 주지를 않아. 그거를 마르크스가 그 현실을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의 영원한 지지자였던 엥겔스, 동반자였죠. 엥겔스가 지금 여기 보니까 공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성들이 노동을 하고 아동들이 노동을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노동을 하더라. 응?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당시 이 사회 개혁이나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걸 같이 공장의 현실을 돌아봐요.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한 게 자본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거를 고민을 해요. 거기서 그 사람이 이제 그걸 보고 쓴 게 자본론이에요. 의아스러운 거는 공산주의 엥겔스의 집안은 좀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하던 공장을 엥겔스가 이어받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역시 방적 공장이야. 여성과 어린이들. 거기서 나온 돈으로 마르크스를 지원하고 마르크스는 그거로 생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 자본론 이것이 나오면서 이제 공산당 선언이 이루어지고 공산주의가 태동을 하게 되죠. 이런 현실은 말이 안 된다. 타파돼야 된다. 근데
이미 자본이란 무엇인가였을 때 자본주의는 생겨났던 거예요. 공장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면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거고 산업혁명의 어두운 면을 마르크스가 본 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라는 걸 이제 공산당 선언을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인류의 거대한 담론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뭐 하면 빨갱이라고 하고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도로 가장 그 첨예한 어떤 이념의 문제로 지금 남아 있죠. 영국에서는 목화가 생산이 안 돼요. 안타깝지만 인도에서 계속 수입해 가서 쓰는 거예요. 영국에서는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햇빛을 좋아하는 목화는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썩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당시 신생국이었던 미국이 오늘날의 미국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북부 지역을 주로 기반으로 한 미국이었는데 그런 거를 미국이 이제 서서히 사들여요. 그래서 신생국이 확장하는데 그 땅에는 목화가 잘 될 것 같은 거야. 그 영국이 야 여기다가 목화 농사를 지어 돈대. 그래서 목화 농사를 지라고 하니까 돈 많은 백인들이 땅을 넓은 땅을 사갖고 목화를 심어요. 잘 자라거든요. 여기 일꾼이 필요해. 우리가 일꾼 대줄게. 노예를 영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미국에 파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삼각무역이야. 그 노예가 생산한 목화를 다시 자기들이 사가서 옷을 만들어서 세계에 팔고. 그래서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요. 미국의 오늘날 강대국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건 이 목화로 번 돈의 힘이었어요. 영국과 미국이 오늘날도 끈끈한 동맹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런 역사적 연원이 있어요. 목화 때문이라고 굳이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극한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거기다가 영국이 이거를 목화를 인도에서 대주지 않으면 팔아먹지 못하잖아요. 아니, 인도를 독립시킨다는 조건을 걸고 1차 대전에 인도의 젊은 청년들을 전쟁에 참여시켜라. 영국으로 해서 싸워라.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온 변호사 간디가 국민들을 설득을 해요.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니까 젊은이들이요, 전쟁에 나갑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영국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는 약속을 안 지켜요. 교활한 거죠. 그러니까 간디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그래서 다시 목화를 끊어야 되겠다.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이는데 목화 산업을 되살려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물레를 돌려요. 그게 되게 그 사진, 유명한 사진, 네. 비폭력 저항 운동의 대표적인 사진이잖아요. 간디가 이거 돌리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 두 나라가 그 이후에 세계를 서로 잡아먹는 땅 빼앗기 싸움,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죠. 땅 뺏기 싸움을 해요. 왜 소련도 옷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옷을 팔아먹어야 돈이 되는구나 해갖고 소련도 그 동토에서는 키울 수가 없으니까 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좀 더 따뜻한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거기서 대대적인 농사를 져요. 햇빛을 좋아하니까 물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아랄 해가 있어요. 왕년에 바다였던 짠 호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륙 변동으로 해서 이제 호수가 된 거죠. 그 주변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그 아랄해로 흘러들어요. 근데 그 물길을 막아버리니까 그 넓었던 아랄 해가 사막으로 변했어요, 지금. 여하튼 이 목화에 얽힌 이야기들이 엄청 많아요. 자본주의,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이런 이 거대 담론들이 이 목화 하나에도 이렇게 배어 있구나. 우리나라도 이제 목화 농사는 거의 안 짓잖아요. 그래요. 목화 산업이 이제는 화학 제품들이 옷이 잘 나오니까 그렇죠. 네. 탈지면은 목화여야 돼. 목화로 만들어요.